그럼 유튜브 채널의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유튜브 채널의 네, 목표? 이제 유튜브 쪽을. 저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미주부 채널을 한 게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제 국내 주식을 같은 경우는 좀 박스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단기 차익을 보려는 단기 매매가 한마디로 좀 단타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좀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좀 투기나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채널을 통해서 좀 건강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주식 투자 문화를 좀 만드는데 작게나마 일조를 하고 싶은 게 제 채널의 목표죠. 예. 투자할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시고 예. 분석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탑다운 방식, 뭐 바텀업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이제 많이 다뤘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해서 이제 여러 키워드를 이제 분류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네네. IoT, 뭐 의료혁명, 뭐 메타버스 등등. 그래서 관련 산업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그 산업의 1등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발굴하는 방법으로 이제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퀀트 투자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퍼가 뭐 10 이하, 앞으로 성장성이 뭐 20% 이상, 뭐 영업이익률이 뭐 20% 이상,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표들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종목 발굴을 다 쓰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바텀업 방식으로 발굴한 종목들은 장기 투자로 하진 않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쵸. 좀 저평가된 기업들인데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적정 가치까지 오르면 이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한 짧게는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탑다운 방식으로 뭐 아이온큐 같은,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좀 변화를 주도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 장기로 가져가는 예, 두 가지 투자 방법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국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국장을 하시긴 하지만 예. 소액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왜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면서 뭐 말씀을 이제 드렸었지만 뭐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한국은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게 이제 중국 사드 때. 예. 사드 때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산업이 화장품 산업이었잖아요. 예, 왜냐면 그때 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예, 화장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고 좀 주변 강대국들에 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회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거를 봐도 그랬고 계속 우상향하는 또 시장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또 미국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그 미국 주식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세력이 움직인다, 뭐 주가 변동성이 크니 단타를 치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이제 미국 주식에는 잘 모르는 이런 주린이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그러니까 주가죠. 예, 주식의 가격의 기본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기본은 그 회사가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또는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기본이고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기업인가. 네,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들의 주가는 한 2, 3년 뒤에 이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뭐 공매도가 어쩌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이제 단기 투자의 관점인 것이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생업이 있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이랑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해서 트레이더들, 그렇죠. 전문 이길 트레이더들을 수가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30대에게 성공한 사업가로서 또는 뭐 인생 선배 또는 이제 투자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으신 조언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20, 30대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될 시기잖아요. 제가 20, 30대 때를 좀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그러니까 계획은 좀 저는 심플하게 세우고 무언가에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계획을 심플하게 세웠기 때문에 좀 더 수업료를 냈던 것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그냥 좀 겁없이 도전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다른 길이 보이기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20대의 저의 목표는 굉장히 작았었는데 그릇도 작았었고 근데 계속 뭔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꿈도 커지게 되고 목표도 커지고 제 그릇도 좀 커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되겠어? 뭐 이런 거를 지금 규정 짓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계획을 많이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심플한 계획을 세워보고 시도를 해보고 대신에 그 심플한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는 그 사이클은 좀 작은 것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것들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좀 작은 목표를 세워보면서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서 조금씩 키워보라는 거죠. 목표를. 작은 성공을 습관화해서 목표를 키워가라.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미주부님 말씀처럼 저도 제 나이 또래들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헤딩을 하고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그릇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릇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막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릇이 너무 작았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손절을 한 4천, 6천만 원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벌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고 이제 경험하거나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주부님 말씀처럼 도전을 많이 해보고 작은 성공을 습관화해봐라. 이게 참 젊은 세대들한테 소중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투자자, 선배 유튜버로서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방식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그랬었고 뭐를 하나를 좀 깊이 있게 파는 것보다는 그냥 좀 멀티플레이어 그냥 적당히 잘하면서 두루두루 잘하는 좀 그런 스타일, 그런 장점이었었고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분야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좀 불안해하고 그걸 못 이기면 또 손절을 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조언을 안 해드려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채널도 잠깐 봤거든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만 잘 이렇게 운영하시면 꾸준히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제가 먼저 이제 미주부님께 출연을 하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연락도 해주시고 초대를 해주셔서 참 제가 근래 보낸 시간 중에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눠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또 먼 걸음 또 해주셔서 아닙니다. 더 멀어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미주부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